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거리를 둔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당할 것 같아. 심리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물론 이제 손절하라라고 이제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래야 다만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손절해야 돼. 이런 사람은 손절하세요. 해야 잘 나오니까. 그 심리학자 분들을 진짜 많이 만났잖아. 그치. 심리학 영상만 500개 이상 다뤘고 150명이 넘더라고. 심리,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그 정도 만났지. 그러면 지금도 혹시 심리학 채널 1등이니? 이게 내가 1위라고 말하는 것도 창피한 게 나밖에 안 해. 그 개인 유튜버라고, 그치? 거의. 그래도 대단한 거지. 너도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고, 151명의 이제 전문가들과 심리학자 분들과 만나서 나눈 인사이트들을 모아 압축해서 만든 책이 이거라는 거지? 그치. 아, 이거 되게 잘해준다. 지원 사격. 이 양수인간이 무슨 뜻이야? 사실 양수는 플러스야, 양수지. 그 아래 음수인간도 있거든. 그거 음수인간은 마이너스.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과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을 설명한 말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자. 그 음수인간들의 특징을 좀 알면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좀 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좀 이제 음수인간에 대해서 나는 4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치매형 음수인간. 말 그대로 치매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마치 땅 따먹기를 하는 것과 같아. 내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문제는 또 내가 차지해서 내가 판단하고 휘두르고 싶어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치매형 음수인간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런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거든. 이런 사람들은 보통 판단을 많이 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니까. 봐봐, 내가 안 된다고 했지. 내 말 들어 그냥. 야,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맞아. 사실은 나한테 선심을 써주려는 듯한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아닌 거지. 그리고 뭐 얘기를 할 때 중간에 아니 근데 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하거나 얘기하는데 아 됐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조언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제 평가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지속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하나 맞춰주잖아. 점점 내 영역은 좁아지고 나라는 사람이 홀로 남게 돼. 심리적인 것도 그렇지만 인간관계도 홀로 남게 될 수 있어.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저 사람인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안 남아. 그렇게 가스라이팅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지. 두 번째는 헌신형 음수인간이라는 사람인데 침해한다는 면에서는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날 잘 되길 바라고 있어.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만 돼. 이렇게 도움을 주어야만 돼. 그러니까 경직된 사고인 머스트 사고를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 내가 생각한 틀에 맞춰가지고 계속적으로 상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에게 필요 없는 도움까지 주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자기만의 독자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 그 성장 경험을 못하게 막아버려. 의존자는 그 사람에게 의존을 해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약간 온실속 화초를 만들어버리는 거구나. 맞아. 이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게 될 수 있거든.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지 않는 거에 대한 죄책감? 그거를 감수해야 돼.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에 고삐를 채워서 내가 통제를 해야 돼. 세 번째 유형과 네 번째 유형을 좀 묶어서 설명할게. 비슷하거든. 수능형 음수인간 그리고 완고한 음수인간이야. 결과는 다른데 기질적인 원리는 비슷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뭔지 모르고 나의 강점이 뭔지 모르고 나의 감정조차 잘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내. 수능형 음수인간 같은 경우는 내 가치에 대한 선호나 선택을 하기 어려우니까 타인을 의지해버려. 내 전 재산을 타인에게 맡겨서 용돈을 받아 쓴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이거든. 그 불안을 느끼는 게 싫어서 타인을 통해서 나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타인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원초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언젠가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험이 있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대상은 나를 매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 자신의 개성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꼭두각시 인형 같으니까.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인데 남한테 착한 사람인데 나한테 나쁜 사람이 돼. 마지막 네 번째 완고한 음수인간 같은 경우는 반대야. 오히려 의지하는 게 아니라 차단해. 내면의 어떤 가치, 불확실한 가치 이거를 차라리 상대방에 보여주느니 아예
차단을 해버려. 완고하게. 이 사람들의 어떤 내면 깊숙한 곳에는 이런 게 있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버림받는다는 건 뭐야? 내가 가치가 없으니까 버림받는다는 거 아니야? 아예 타인에게 빌미를 주지 말자라는 회피형의 방식으로 차단해버리는 거거든. 완전 차단해버리니까 자기 자신도 차단해버린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원에는 사실은 상대방과 연결되고 싶다라는 반대적인 감정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게 충족이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날 침해했다고 생각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도망가다 보니까 결국에 혼자 남게 되고,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허한 감정은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완고한 음수인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 내가 혹시 음수인간은 아닌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음수인간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 내가 지금 말한 이 4가지 유형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을 지울 수가 없잖아. 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좌절을 하거든.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뭐 변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끝났어. 사실 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엄마가 좀 아프셔가지고 빠르게 혼자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됐어. 뭔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매력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거야, 심리학.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나의 빨개져? 말도 어느 순간 나의 매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됐어. 오, 왜? 왜냐하면 난 충분히 매력적. 아, 대박이다. 아, 이거 얼굴 빨개지네. 그치, 매력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야. 지금 상태만 보이니까. 내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장성숙 교수님이라고 상담심리학의 대가분이 계시거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후천적으로 터득한 것 중에 바꾸지 못하는 것은 없다. 사실은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그 4가지 유형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상처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상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삶에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난 이게 양수인간이라 생각해. 그럼 너가 봤을 때 그 양수인간의 특징이 뭐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영역이 총 3가지 영역이야. 관계의 영역이거든. 나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타인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 이 세상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만나는 공통적인 사람은 나야.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 따라서 이 3가지 영역과 결합이 돼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나와 관계와 세상의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양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거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와 나의 관계잖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버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쁜 감정을 느끼거나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자책을 하게 돼. 내가 그렇게 나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내 탓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나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거든.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감정이다 알게 되면 우리가 나쁜 감정을 느껴도 이것에 탓하지 않을 수 있고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감정이 느껴질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 나쁜 감정이 나에게 사실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한번 굉장히 무기력에 빠진 적이 있었단 말이야. 놀심에서 어떤 그 게스트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감정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안에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니까 변화가 필요하구나. 내게 지금 필요한 게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용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실제로 다르게 행동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그냥 휘둘리게 되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내가 돼.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에 고삐를 채우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돼. 이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 우리는 사실 감정이나 생각보다 더 큰 존재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약간 메타인지를 가지고 3인칭으로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거는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일인 것 같기도 해. 그러면 자존감도 필요하겠다. 자존감은 사실 높고 낮다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 자존감은 찾는다 찾지 못한다의 개념인 것 같아. 우리가 게임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보통 이제 게임에서 안개로 막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런 안개를 탐색하고 그러면서 뭐 자원을 찾고 건설도 하고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 스타크래프트 같은. 너무 옛날 게임 아니야?
그거 말고 게임 잘 모르겠어. 그 맵에 있는 모든 게 그 게임 자체에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도 아직 내가 보는 시야는 안개에 가려져 있지만 그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그 전체적인 면이 사실은 다 나의 일부라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너무 낮아요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자존감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지. 사실은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덩어리인데 말이야. 실제로 내가 중요한 자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자존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생각해보니까 나도 하다 보니까 내 강점을 찾은 거야. 나 이런 것도 해낼 수 있네. 이런 걸 했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왔네. 그래서 행동해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근데 아무 행동이나 하면 안 되지. 그 거대한 땅덩어리라는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다. 이걸 믿는 거는 절대 가치. 그 안에서 나는 고유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 고유의 가치는 그럼 어떻게 찾느냐? 요지는 이거야.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중요한 사실은 통제 가능한 일을 해보자. 다시 한번 내가 통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실은 통제 가능한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해보자. 무슨 교수님 같아. 너무 좀 진지해야지.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제할 수 있었던 거를 찾아서 시도해보는 거. 그게 그리고 나한테 가치가 있어야 돼.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라는 말 많이 하잖아. 내가 많이 했지. 그러니까 많이 하잖아.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게 그 좋아하는 일이 사실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거든. 내 인생이라는 덩어리가 있으면 그 안에 그린벨트 구역으로 묶여져 있어. 서울 도심 지역인데. 그런데 거기를 재개발 구역으로 바꿔야 돼. 그게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이게 내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틀에서 벗어나라고 타이틀에서 벗어나는 말이랑 비슷한 거거든. 멋있는 타이틀 있잖아. 뭐 전문가, 뭐 대기업 출신, 뭐 명문대, 경력자,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에 갇혀서 난 이거니까 이거는 못해 하는 것들이 은근히 많거든.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변해서 나도 카메라 한번 놔보고 얘기해보고 편집해서 올려보고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 이게 고유의 가치를 만든 거거든. 이 영상을 보시는 그린이님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거대한 걸 해보라는 게 아니거든. 그냥 좋아하는 사소한 일을 해보라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그거를 못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안 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거 해봤자 난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뭔 의미가 있겠어 하고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 하실 거야. 왜? 그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는 강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 마치 투자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 중에 10%, 내 월급의 10%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일에 무조건 투자를 하는 거지. 그게 좋은 얘기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야, 나한테 의미 있는 분야에서 내가 난 저거 못할 것 같은데?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했던 거를 시도해보는 행동. 여기서 통제할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은 되게 쉬워.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확률적으로. 만약에 내가 조금 노력을 했을 때 결과가 바뀌어.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럼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 그럼 통제 가능한 거야. 근데 로또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7개의 로또 숫자를 열심히 적는다고 해도 바뀌지가 않아. 결과의 확률은. 그거는 통제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행동하는 거에 따라 결과를 바뀔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결국에 인생이라는 게 선택이 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이 선택들이 진짜 나한테 가치 있는 어떤 그런 행위들로 채워진다면 그 사람의 고유의 가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겠지. 이게 나와 나의 관계의 얘기인 거지. 나와 세상 간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 어떻게? 내가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경험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나와 타인의 관계.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는 일단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내가 타인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이거 좀 쉽게 풀어보자면은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뀔 수 있어. 그런데 그건 내가 바꿀 수 없어. 내가 바꿀 수 그 사람이 바뀌는 거야. 내가 그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있겠지. 그런데 계기를 마련해 줘도 사실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런 음수 인간들을 거리를 둔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당할 것 같아. 심리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물론 이제 손절하라라고 이제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래야 다만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손절해야 돼. 이런 사람은 손절하세요. 해야 잘 나오니까. 가끔 필요하긴 해. 음수 인간들도. 가끔 필요하긴 하지. 그래서 여러분 삶의 격을 높이는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 양수 인간이 되어봅시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